자,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저는 이 개념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변동폭이라고 해요. 일변동폭. 지수라는 건 정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과 하락에 어느 정도 리밋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리미트레이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30만원, 최저 증거금 13,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매매에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눌림목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눌림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 기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주가의 이제 상승이 멈추는 구간, 그리고 반대로 또 하락이 나왔을 때 또 하락이 진정이 되는 구간, 우리가 이런 구간을 흔히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에서는 뭐 눌림목이라고 하면 상승했을 때 멈추는 구간들을 이야기하지만 해외 선물 매매에선 반대로 하락을 했을 때 멈추는 구간도 눌림목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 매매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한다라고 하면 해외 선물 매매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저는 이 개념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변동폭이라고 해요. 일변동폭. 지수라는 건 정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과 하락에 어느 정도 리밋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정 구간 하락이 있으면 일정 구간 상승이 있고 이러한 추세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요인에 기여한 것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대표적인 예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엔 그 상한선 하한선이 대략적으로 상단과 하단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라고 봐주시면 돼요. 위로 맥시멈으로 올라갔을 때 한 2% 정도, 아래 미니멈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이너스 2%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뭐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 왔으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구간에 이제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저가 매수세라든지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역방향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눌림목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기간 구분선을 꼭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하루 단위에 일 변동폭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눌림목 매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정 구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그 다음 캔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주가가 일정 구간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의 캔들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강한 음봉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이런 자리에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캔들이 이렇게 방어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정 구간에서는 이제 캔들의 힘, 매도세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원리를 접목을 해서 이런 구간에선 이제 더 이상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네, 뭐 세력들이 특정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구나, 혹은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구나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매수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조금만 뭐 담아가는 전략이 있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캔들의 크기만 보고 우리가 뭐 매수 포지션을 반대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여기서 다음 캔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캔들이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돌려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하는지, 즉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긴 캔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 혹은 이런 다음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캔들 패턴의 원리와도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흔히 장악형 혹은 관통형 캔들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하락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는구나, 이런 자리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하락세가 이렇게 쭉 이어졌다가 여기서 음봉이 발생했던 자리를 양봉으로 돌려나가는 자리, 즉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죠. 이런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장악형 캔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음 캔들 혹은 이 캔들 위치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락이 나타났다가 이 하락을 진정시키는 혹은 이 하락 매도세를 이겨내고 돌아서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했다는 의미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도 그리 위험하지는 않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주가는 이렇게 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적어도 이러한 자리에서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 리턴 대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단 전제는 앞서 이전에 하락이 확인이 되고 캔들의 파워가 약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장악형 혹은 관통형 캔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도세를 이긴 매수세라는
힘의 원리를 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들어가면 100% 수익을 봅니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힘의 논리에서 이러한 캔들들의 흔적을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포지션을 잡긴 더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기미 트레이더였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